책 속의 바다. 오늘의 책, 허태현, 하쿠다 사진관. 제주도를 떠올렸을 때 예전엔 푸른 바다와 까만 현무암이 생각났는데 이제는 문어와 제비가 생각납니다. 왜 문어와 제비일까요? 읽고 나면 제주도가 가고 싶어지는 책 하쿠다 사진관을 소개합니다. 사진관에서 일하던 제비는 사회생활에 지친 자신에게 선물로 제주도 한 달 살이를 계획하고 원룸 계약을 해지 후 제주도로 떠납니다. 주로 제주의 도서관에서 책 읽는 모습과 풍경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계획한 수영과 서핑은 트라우마로 인해 물에 발도 겨우 담그는 상황이라 배우지 못합니다. 한라산을 오르려던 것도 가장 어려운 코스로 도전하는 바람에 중도 포기해야 했고 신발 앞코가 터져서 올레길로 제주 일주를 하려던 계획도 완성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주 시내에 있는 식당과 예쁜 카페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인스타그램에 자주 올리면서 예상했던 비용을 모두 소진하고 맙니다. 제주 한 달 살이를 마치고 새 직장에 취업 후 월급을 받기 전까지 같이 일하던 동생의 집에서 지내려고 했지만 그것마저 예상대로 되지 않고 의지할 곳이 없던 제비는 환상에 빠져있던 지난 한 달을 떠오르며 막막해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여행을 마치며 해변을 구경하던 중 지나가던 남자와 부딪히며 휴대폰이 고장나 안에 있던 신용카드와 비행기 티켓 확인이 어려워진 제비는 몹시 당황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던 중 대왕 물꾸럭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물꾸럭은 제주 방언으로 문어를 뜻하는데 그대로 풀이하면 대왕문어 마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카페로 착각하고 한 건물을 찾아갑니다. 그곳은 하쿠다 사진관. 공항에 도착하면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제비는 가는 길을 묻기 위해 사진관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 1층은 카페, 2층은 사진관인 그곳에서 젊은 부부와 사진사 서경이 우는 아기를 달래며 사진을 찍느냐 쩔쩔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서경의 외모에 반한 제비는 나서지 않고 기다리려 했지만 점점 커지는 아기의 울음소리에 결국 촬영을 도와주게 됩니다. 촬영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공항 가려는 길을 묻는 제비에게 서경은 잠시 가게 문을 닫고 일단 같이 가자며 자신의 오토바이에 대뜸 제비를 태우고 어딘가로 갑니다. 서경은 자신이 좋아하는 해녀 양희애의 그물을 들어주러 시간 맞춰 급히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양희애의 매몰찬 태도에 그는 몇 마디 말도 못하고 제비와 함께 사진관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제비는 다시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려던 참에 서경이 출입문에 붙인 구인 공고를 보게 됩니다. 제비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보는 것에 지쳐서 사진관에서 다시는 일하지 않기로 했지만 지금 당장 서울에서 지낼 곳도 취업할 곳도 없었고 제주에 좀 더 있을 수 있었기에 하쿠다 사진관에서 일하기로 합니다. 서경은 제비의 이력서에 이름을 보고 매우 놀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서경이 소개한 숙소에서 가급적 오래 머물 것, 두 번째는 제비야 하고 편하게 불러도 되냐는 것이었습니다. 제비는 선뜻 내키지 않았지만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다시 제주도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진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 제비는 인스타그램을 활용하여 사진관 홍보를 맡아서 하게 됩니다. 첫 예약으로 힙한 웨딩 스냅 사진을 찍고 싶다는 의뢰가 들어오고 서경과 제비는 설렘과 긴장으로 촬영을 준비합니다. 촬영 당일 메이크업숍에서 만난 신부는 메이크업이 잘못됐다며 크게 화가 난 상태였고 신랑은 신부를 말리느냐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제비는 신부의 메이크업을 수정하며 신부를 진정시키고 촬영 준비를 마칩니다. 서경의 계획대로 제주도 곳곳에서 웨딩 스냅 사진을 찍는 동안 신랑 신부는 즐거워하기도 난색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촬영을 마친 후 함께 사진들을 보면서 신랑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신부는 서경과 제비에게 말합니다. 결혼하기 싫었다고 말이죠.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했고 쉬지 않고 일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왔는데 결혼 후에 경력이 단절되는 상황이 생기는 건 아닐까. 단 한 번도 자신을 이용하지 않았던 저 남자가 결혼 후엔 변할까봐 너무 겁이 났던 겁니다. 게다가 너무 안 맞는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 파혼하려 했는데 사진들을 보니 그러지 않기로 했다고 말이죠. 회사 임원이 되는 건 노력하면 되지만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 건 행운의 영역에 속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신부와 제비가 자리를 비우자 이번엔 서경에게 신랑 역시 결혼을 관두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고 이런 여자랑 평생 어떻게 사나 싶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사진을 보고 마음을 바꿨다고 말입니다. 성실할 뿐 무엇에도 최선을 다해본 적 없는 자신이 신부의 손을 잡고 해안사고 구멍에 안 빠지려 최선을 다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예비 부부는 자신과 결혼에 대한 마음을 깨닫고 사진관을 나섭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서경과 제비는 물구렁맞이 축제 준비에 오라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축제 준비에서 육지로 올라온 문어를 대접하고 바다로 돌려보낼 사자를 뽑는데 그것은 더 이상 외지인이 아니라 마을 구성원으로서 인정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모든 것이 낯선 제비는 문어가 사자를 선택한다는 얘기를 듣고 긴장하며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을 훑어가던 문어가 제비를 선택하고 맙니다. 마을 해녀들은 실망하고 제비는 기겁하며 걱정이 시작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만든 문어를 바다에 띄워야 하는데 제비는 트라우마로 인해 바다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자를 다시 뽑을 순 없기 때문에 제비에게 수영을 가르쳐야 하는데 마을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양이가 제비에게 수영을 알려주게 됩니다. 차가운 태도의 양이에게 수영을 배우며 물에 발도 못 닿는 제비는 어느 날 사진관에 도착한 고객들을 보고 얼어붙을 정도로 너무 놀랍니다. 누구를 보고 이렇게 놀랐던 걸까요? 그리고 제비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사자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요? 서경은 처음에 왜 제비의 이름을 보고 놀랐을까요? 하쿠다 사진관에는 이웃들을 비롯해서 사진관 손님까지 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각 인물들이 갖는 사연과 개성 있는 캐릭터들이 이야기를 재밌고 풍요롭게 합니다. 이번엔 어떤 손님일까? 이번엔 어떤 사진일까 궁금해하며 읽다 보면 제주도에서 같이 촬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짧게 등장하더라도 마을 사람들이 주는 안정감이 편안하고 정겨운 느낌을 줘서 서경과 제비와 함께 제주도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책에 나온 곳을 찾아보며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워보고 하쿠다 사진관 옆에 있는 유나브레드의 주상절리 케이크를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쿠다 사진관은 제주의 여름부터 봄까지 시간의 흐름과 손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되는 서경과 양이 제비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하쿠다 사진관은 무엇이든 열심히 찍겠다는 서경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쿠다는 제주 방언으로 뭔가를 하겠다, 할 것이다 라는 뜻인데 자기 일에 열정을 다하는 서경과 스스로 책임감을 다하며 잘하든 못하든 꾸준히 해나가는 제비의 모습을 보면 무엇인가 하고 싶다는 의욕이 생기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하쿠다 하고 싶어지죠. 그리고 처음 제비의 인스타그램은 남이 보기에 좋고 행복한 모습들로 사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점차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지켜보는 것에 대해 지루해하지 않고 그 행복을 사진으로 담으면서 자신의 행복을 이뤄나갑니다. 물구렁맞이 축제에서 마을 사람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페난 페난 몬딱 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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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들락 페난 편안 편안 모두 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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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조리 편안 하쿠다 사진관 376쪽 한 장 한 장 책임감과 행복을 쌓아 올리는 제비를 보며 대왕 물구렁 마을 사람들이 편안하길, 사진관 손님들과 제비가 편안하길, 모두 편안하길 바라게 됩니다. 하쿠다 사진관의 이야기는 일상과 특별한 날을 사진으로 담는 모습 속에서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역시 일상과 크고 작은 특별한 날들로 하루하루 저마다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제주도에 간다면 하쿠다 사진관을 찾아보게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